안녕하십니까. 청학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맡게 된 교육과정부 교사 김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저희 학교 교정입니다. 대단히 이쁘죠? 건물도 이쁘고, 그리고 운동장도 되게 깔끔하고 잔디구장입니다. 그리고 농구장도 정말 세련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학부모님 또는 학생이 이 교육과정 설명회를 듣고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정말 끌려서 그래서 저희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 대입 전형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며 두 번째는 저희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 선택 가이드 이런 공학계열이나 의학계열 등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어떤 특색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먼저 대입 전형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입 전형 계획은 저희 학교가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구성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일 먼저 넣었는데요. 자, 오른쪽에 대교협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 고2에 대한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올 5월달에 발표되었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 모집. 그 중에서 학생부 위주로 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의 선발 기조를 유지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통합전형, 농어촌이라고 불리죠.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라는 큰 두 가지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타이틀이 저희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앞서 똑같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이런 전형 유형으로 뽑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만 보기가 불편하므로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수도권은 수능을 가장 많은 비율로 뽑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에서 60% 절반을 넘게 뽑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수도권 대학입니다. 수도권 대학, 즉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대학교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관심이 갈지는 사실 다 똑같죠. 서울입니다. 그래서 인서울 16개 대학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 이 표는 2023년부터 2024학년도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및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수능은 전부 다 40% 이상을 선발합니다. 이거는 사실 정부의 권고안이라서 40%를 거의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30%를 넘어가고 조금 특이한 학교가 있죠. 59%까지 차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인지 좌측으로 가보니 저희의 로망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수능과 종합으로밖에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종과 수능의 인원이 정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현 입시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100%죠.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학종과 수능을 모두 준비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인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서 농어촌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청학고등학교는 다들 알고 있듯이 별내면에 위치한 농어촌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교협에서 발표한 그런 보도자료 중에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사회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즉 농어촌을 정원의 10% 정도로 뽑겠다는 건데요. 현재에 비해서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엄청 변화가 큰데요.
자, 보시면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변했을 때 증감만 비교해 봤을 때 전체 개로서 5,369명이 늘었다. 2023학년도는 44,000명 정도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5만 명 정도로 늘었죠. 그리고 아마 더 늘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는 더 늘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참고로 농어촌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6년이죠. 보통은 중학교 때부터 농어촌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농어촌 학교를 나오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대학교가 6년 거주는 안 돼, 11년 거주만 돼 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국민대가 대표적이죠. 국민대 등 아주 일부 학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12년 거주는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게 학생 본인만 거주하고 그리고 농어촌의 학교만 나오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좀 신기한 전형이 하나 생겨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3년 거주만 해도 농어촌의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연세대에서 발표한 기회균형 2라는 전형입니다. 자, 이거는 학생 본인과 그리고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농어촌에 거주를 하고 그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나오면은 이 전형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농어촌의 범위가 확대가 된 거죠. 원래까지는 최종 코트는 6년이었는데 3년으로 내려옴으로써 사실 그럼 농어촌에 만족하는 친구들을 더 넓혀서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게 연세대 기회균형의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게 별내동이나 아니면 다산동, 즉 동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도 이제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이사를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농어촌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별내면에 위치한 저희 청학고등학교는 농어촌 전형을 누릴 수 있는 학교이며 농어촌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이제 수시에서는 사실 종합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주로 학종입니다. 학종과 수능을 노리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농어촌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큰 축 중에서 학종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수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들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보신 학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카이캐슬, 서울대 의대를 이제 보내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그런 치열한 사투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자, 이 드라마로서 한국 사회가 사실 많이 바뀌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스펙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공고안을 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학종을 투명하게 운영해라. 그리고 학생부를 간소화하라. 라는 건데요. 그 중에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뜻은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를 제출을 할 때 학생부를 떼서 그 학교에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고교 정보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이제 블랭크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블랭크 처리한다는 뜻은 그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에 나왔다는 게 사실 이제 대학교는 모르겠죠. 그 뜻은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이름은 모르는데 단 그 학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거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에 대한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이 그만큼 이제 더 돋보이게 되었다라는 게 사실 블라인드가 확대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성이 드러난 이해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학이 학생 출신 고교를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학생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운영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는 정말 적합한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부 간소화에 대한 그런 정부의 안으로서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자, 이런 생기부에서 몇 자를 기재하라라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요. 그거를 차츰 축소해 나가는 안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과 엄청 줄었으면 사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비교과는 축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반대로 교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는 아니죠. 이게 유지가 되니까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비교과는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교과가 더 돋보이는 그런 형식이겠죠. 그래서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입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적합한 다양한 선택 교과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 자율학교인 만큼 정말 많은 선택 교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학생의 요구에 충족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수시의 학종과 함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정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 친구들 중에서 일부가 나는 정시 파이터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농담이 아니라 좀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저희 청학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전형별 합격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시가 무려 60%에 육박합니다. 거의 60%에 육박하죠. 자, 이게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냐면 저희 학교가 그런 정시를 준비하기에 용이한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양주시 내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이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만큼 자, 청학고와 함께라면 정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학교가 왜 수능에 대해서 유리한지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수능은 출제 범위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등등인데요. 그 중에서 수능에서 가장 절대적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즉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그런 과목은 바로 수학이죠.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를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모두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과 기준으로요. 문과는 사실 3학년 1학기 때 끝나게 되고, 이과는 수학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이 더 높다 보니 2학년 때 전부 이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3학년 때는 그러면 더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수능 대비에 유리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 자율학교입니다. 자, 교육과정 자율학교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하고 최소 학업 성취를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정말 많은 선택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먼저 이해해야지 저희 편제표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 교과와 창체로 나뉘게 되는데, 창체는 자동봉진이 있으며 그 교과 중에서는 전문 교과는 볼 필요 없이 보통 교과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보통 1학년 때 거의 모든 공통 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공통 과목도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선택 과목도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선택은 미적분이나 물리학원, 사회문화, 특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 기하나 물리학2 같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것.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전문교과 1이지만 진로 선택으로 이제 채택하고 있는 뭐 심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뭐 진로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체, 아까 말씀드린 자동봉진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과목별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학년 때 학습한다고 했던 공통 과목은 전부 다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 마찬가지로 일반 선택 과목도 등급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이나 물리학원, 뭐 사회문화들이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특이하게 3단계 ABC 성취도로만 나오며, 그리고 석차 등급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간다면은 교과 이수 기준 1과 교과 이수 기준 2를 전부 다 만족시켜서 사실, 크게 설명을 할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교 1학년 편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공통 과목들을 전부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것들 거의 전부 다 공통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1학년은 2, 3학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때는 이런 교육 과정을 보통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다른 건 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제 2학년부터는 조금 학교마다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저희 학교의 특징을 일단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학년에서 1학기 때는 문학과 수학 1 그리고 영어 1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가죠. 고전, 그러니까 국어입니다. 수학 2, 수학이고요. 영어권 문학, 영어입니다. 국영수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에 대해서는 총 3개를 선택하는 거죠. 택하는 거 3개.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대부분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택하게 되며, 그리고 문과 친구들은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택하게 됩니다. 단 혼용해서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건강을 1학기 때 이수하게 되며 일본어와 중국어 중에 택을 하나 해서 1학기, 2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 2와 미적분 중에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대부분 미적분을 택하며 문과 친구들은 수학 2를 택합니다. 그리고 영어 2, 그리고 현대문학 감상, 기하, 영미문화 읽기,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1학기 때 했던 거를 그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공계열, 즉 이과죠. 1학기 때는 수학원, 수학2를 듣게 되며, 그리고 2학기 때는 미적분과 기하를 학습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대로 정시를 준비하기 유리한 2학년 때 수학의 그런 과목들을 전부 다 배우고 간다. 그래서 3학년 때는 그 내용을 계속 복습할 수 있으므로 수능 준비에 아주 큰 이점을 지니고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은 사실 이렇게 많은 수학을 배우면은 정말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문과 친구들에 대한 배려로 1학기 때는 수학 1, 2학기 때는 수학 2,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배움으로써 모든 수학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학년 편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학기 때 독서, 그리고 확률과 통계와 심화수학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이과는 심화수학 1을 택하였고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택하게 됩니다. 심화영어, 그리고 심화국어,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심화영어 독해 1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지가 고3쯤에는 거의 대부분 나와 있으므로 본인의 진로 진학과 연계 지어서 하나를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경제, 윤리와 사상 중에서 문과 친구들은 2개를 택하게 되며 이과 친구들은 물리학, 화학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에서 2개를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6시수를 하게 되며, 그리고 여행지리 생활과 과학에서 여기서는 조금 꼬아서 이과 친구들이 여행지리를 듣게 되고 문과 친구들은 보통 생활과 과학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서울대학교 이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 그리고 음악과 미술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며 팀 프로젝트란 어떤 것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리고 계속 개인적으로 해왔던 그런 이제 활동들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모든 활동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입니다. 즉, 본인이 했던 것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창작물로 만들어보는 그런 교과인데요.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이걸 정말 잘 한다면은 대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냈구나
성취물을 얻었구나 라는 거를 돋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유리하겠죠. 이런 과목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교과 영역간 선택 과목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진로지나 희망에 따라서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일본어, 중국어, 한문, 사회문제탐구, 생태와 환경, 프로그래밍, 보건, 논술, 체육전공, 실기기초, 고전윤리 이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 2학기 때는 화법과 작문, 심화수학1, 심화수학2 중에 택을 1하며 그리고 심화영어2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 형식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과 친구들은 1학기 때 심화수학1을 들으며 2학기 때 심화수학2를 듣는다. 반면에 문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지 않아서 2학년 때까지 수학의 수능 범위를 전부 끝내지 못했으므로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심화수학1을 함으로써 수능에 나오는 내용을 복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맞는 마지막 순서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희 학교에 와서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지 공학계열 그리고 의학계열, 상경계열에 잘 진학할 수 있는지 그냥 한 예시를 보여주고자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공학계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화기 중에 하나죠. 전자공학과, 그리고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아마 기계공학과의 선호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요새 물론 컴공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기계공학과 역시 많습니다. 전통의 강자죠. 자, 그래서 어떤 과목을 택해야 되는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2학년이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가 3학년 현재표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택 1, 이 중에서 이과이니 수투와 미적분 중에서 미적분을 택해야 되며 그리고 고전 읽기 9, 0, 수 중에서 수투를 택해서 일단은 먼저 수능에 대한 그런 과목들을 전부 이수했고요. 그리고 현대문학 감상, 기하, 영미문화 읽기 중에서는 기하를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에서 배우는 기하와 여기 수학에서 배우는 기하는 사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런 기하적인 그리고 벡터적인 것들을 이제 아우르려면은 사실 이 기하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탐구에서는 일부러 하나만 해놨는데요. 물리학원은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 택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는 자유롭게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 과목들을 택한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이 물리학은 꼭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네모를 쳐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와 중국어는 어떤 것들을 택해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인이 당연히 심화수학원, 심화수학2를 택해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심화국어,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심화영어 독해서 수학과제탐구가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에서 똑같이 물리학2 사실 학종으로서 물리학2를 이수하지 않으면은 어필이 많이 안 되죠. 대학교에. 그래서 물리학 1과 물리학 2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택인이 여기서 남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여행지를 듣는 이유는 서울대 교과 이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음악, 연주, 미술 창작 중에 택인은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는 프로그래밍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의학계열 보겠습니다. 의학계열 역시 이과 기준이니 미적분, 수투, 기하를 택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은 사실 화학적인 지식과 생명과학적인 지식이 매우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지식도 좀 요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의사가 되는 것이다 보니 윤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니 생활과 윤리에서 본인의 의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것들을 어필하는데 생활과 윤리 과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는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과이다 보니 심화수학원 그리고 심화수학2를 선택하고 그리고 수학과제탐구로서
이제 어떤 과제를 탐구했다라는 거를 어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원, 화투를 화원, 생원을 선택했으니 똑같이 화투, 생투를 선택하는 게 그런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지리, 그리고 음악, 미술 중에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영역간 선택 과목에서는 보건을 택하면 아주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상경계열입니다. 상경계열은 문과죠, 사실 문과. 그래서 문과는 어떤 식으로 택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자, 수학 1. 그리고 수학원을 들은데 여기서 택 1에서 제가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을 해놨죠. 2학기 때는 사실 수투를 듣는다고 했는데 그럼 왜 미적분을 하셨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경계열은 사실 미적분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제가 지도했던 제자들 중에서 미적분이 과목을 일단 이과 애들과 경쟁해서 문과 애들이 이수를 하긴 했는데 등급이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 많이 안 좋긴 했는데 오히려 대학교에서는 이 친구 미적분을 이수했네? 되게 훌륭한 친구네? 라고 해서 이 과목의 등급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소비자과 그러니까 서울대 상경계열에 붙은 친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이상적인 경우라면은 미적분을 이수하는 게 학생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미적분을 택하고 그리고 1학기 때 수투까지 듣는다. 그리고 여기선 기하는 들을 필요 없으니 현대문학, 감상, 영미문학 읽기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들어라 라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경계열인 정치와 법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들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택 3 중에 하나는 여기 중에 본인의 선호 과목을 택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아무거나 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경계열 하면은 확률과 통계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심화수학 1 이렇게 해서 문과의 가이드를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수학은 상경계열에서 어필이 많이 되는 과목이죠. 경제수학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탐구에서는 경제는 꼭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는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이수 과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활과 과학은 꼭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음악, 미술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그리고 교과 영역간 선택 과목에서는 사회문제 탐구가 상경계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의 설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 학교 청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로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 급식이 맛있고 매점이 있는 학교, 나의 생기부를 빛낼 수 있는 정규 수업과 동아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는 학교 청학고등학교입니다. 청학고등학교는 1. 수업 혁신 프로젝트 2. 창의 융합 프로그램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청학고등학교는 다양한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창의융합 심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혁신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탄탄한 정규 교과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발명 아이디어 대회, 천문 과학 캠프 운영, 과학 페임랩 활동, 과학 커뮤니케이터 대회, 과학 탐구 프로그램 탐색 활동, 과학 과제 연구 등의 활동을 실시합니다. 와, 정말 활동이 많네요. 이 외에도 바이오 파이썬으로 만나는 생물 정보학, 페임랩 대회, 모델링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메이커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과학 관련 활동만 하냐고요? 당연히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청학고등학교만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책만세, 북토크, 독한독서, 인문사회학술탐구, 아고라 토론활동, 참빛 문학상, 책약국, 책바람 봄바람, 북리더 활동 등 독서와 토론을 기반으로 지식과 감수성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청학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신체, 덕성, 지성을 기르기 위한 체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등교 전에 우리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학교 단위, 학년 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는 체인지 중 체, 즉 건강한 신체를 위한 축구, 배구 등 스포츠 클럽이 운영됩니다. 특히 배구는 학교 대항 스포츠 클럽에서는 넘사벽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청학고등학교는 인과 질을 키우기 위한 주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따라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하고 발표하는 활동인데요. 팀원들과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인성을 신장하고 탐구 활동을 통해 전문적 지성을 확장합니다. 청학고등학교의 풍부하고 완성도 높은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친구들이 아침 일찍부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학고등학교였습니다.